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기사인 Why Inflation Fell Without Recession 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왜 경제 하향이 없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졌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High interest rate, not the passage of the time, have restored the price stability.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결국 고이자율, 높은 이자율이 결국 가격의 안정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센텐스를 보면, 패러그래프를 보면 At their annual retreat in Jackson Hole, central bankers celebrate the fall of inflation, but do they deserve the credit? In the rich world, annual price rises in the median country are down from a peak of about 10% in 2022 to below 3% today.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잭슨 홀에서 뭐 하냐면 어떤 연중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연중 리트릿이라 그러면 약간의 휴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잭슨 홀의 연중 휴식, 그들의 연중 휴식에서 중앙은행들이 뭐였냐면 celebrate the fall of inflation, 물가의 하락을 셀레브레이트 했다, 기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러한 물가의 하락에 대한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디저브할 수 있을까? 그 물가 하락을 일으킨 게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in the rich world, 그 서방국가, 선진국가에서 연간 물가 상승이 어디에서 미디언 컨트리에서는 약간 중간 국가에서는 피크였던 2022년 초기의 약 10% 피크에서부터 떨어졌다. 어디까지 떨어졌냐? 오늘날 약 3% 아래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Remarkably, this has been achieved without deep recession. 신기하게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물가의 하락이라는 게 결국 deep recession, 어떤 심한 경기 침체 없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의 커다란 급진적인 상승은 경제의 후퇴를 가져오는데 그런 경제의 후퇴 없이 물가가 하락했다는 걸 말합니다. The Federal Reserve will probably soon join the central banks in Europe cutting the interest rate, and bond yields have fallen sharply since the summer, and the stock market have shrugged off the growth scale that struck at the beginning of the August.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Federal Reserve, 결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결국 이자를 내리는데 유럽의 중앙은행과 같이 합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bond yield, 그러니까 채권의 yield가 여름 이후로 크게 떨어졌고 또 주식의 시장은 8월 초에 강타했던 성장에 대한 스케일, 어떤 두려움을 shrugged off, 어떤 회피했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shrugged off. 그러니까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America's economy was in fact bigger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than had been forecas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struck. 실제 이럽니다. 미국의 경제는 실제로 2024년 2쿼터에 보다 더 bigger 성장을 했습니다. 뭐에 비교해서? 코비드-19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예측치보다 2024년 2쿼터 그러니까 두 번째 분기에서 미국의 경제가 실제로는 더 커졌다는 겁니다. Monetary tightening is supposed to slow the growth, and in the 1980s it quelled inflation only after deep downturn. Apparent lack of damage today has led to revival of dangerous myths. 이 monetary tightening은 결국 재정적인 타이트닝, 긴축이라는 거죠.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을 성장을 느리도록 되어 있는데 1980년대에도 결국 어땠냐면 물가를 완전히 눌렀고 잡았는데 뭐 한 후에 잡았냐면 깊숙한 경제의 후퇴 후에 하락 후에 결국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어떤 상처의 명확한 결핍은 왜 이런 딥 다운턴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 상처인데 그 명확한 결핍은 뭘 야기시켰냐면 위험한 어떤 위험한 약간 신앙 위험한 어떤 신앙에 대한 재생성을 일으켰다. 뭐냐? That inflation would have gone away by itself. 뭐냐면 물가 자체로 그냥 사라져버렸다. 높은 물가가. Paul Krugman of the New York Times have even claimed that Jerome Powell, the Fed chair, used his speech at Jackson Hole to attribute the inflation largely to transitory pandemic effect, resurrecting the old narrative that central bank dumped in 2021.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폴 크루만은 뭐라 그랬냐면 제롬 파울, 즉 연방준비위원회의 페드 중앙은행의 체어가 잭슨 홀에서 스피치를 했는데 뭐라고 스피치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팬데믹 효과의 하나의 과도기의 현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오래된 다른 이런 내러티브를 다시 resurrecting 하면 다시 되살아나면서 살아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거죠. 그걸 언제 했었냐면 중앙은행이 2021년에 결국엔 덤프해버렸던 그러한 오래된 어떤 내러티브를 다시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That view is a misinterpretation of the both of the economy and the speech. 이러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제와 그 다음에 어떤 연설을 모두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다. Mr. Powell said that high inflation was not transitory. Paper presented at Jackson Hole showed the crushing effect that rate hike had on the mortgage credit and how the Fed risked losing its credibility as the inflation took off.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의장인 제롬 파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고물가는 하나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잭슨 홀에서 뭐냐면 그 문서가 프레젠트 됐는데 그 문서가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어떤 그 물가 그 이자율의 상승은 이자율의 상승이 가져다준 이러한 크러싱 이펙트, 그 경제에 나쁜 그런 타격을 미치는 그 영향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모기지 크레딧, 모기지라는 건 알다시피 대부분 이자율을 이야기하죠. 모기지란 결국 집을 살 때 이자를 내는데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이자를 빌리는 데의 크레딧에 영향을 줬고 또한 뭐냐면 중앙은행이 그 중앙은행의 신용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잭슨 홀에 있는 문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As inflation took off, 이러한 물가 상승이 발생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Even forecasters who expect the inflation to persist thought that Fed would not act, meaning that they had lost faith in central bankers' commitment to price stability, and the expectation that rate rise would not come risked worsening the inflation by pushing down the real inflation adjusted rate of interest.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물가가 persist, 계속 고정되고 계속 유지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그러한 예견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중앙은행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들이 뭐하냐면 중앙은행의 하나의 의무인 물가의 안정에 있어서 뭐를 했다? 어떤 신뢰를 저버렸다. 그리고 어떠한 기대냐면 그 이자율의 상승이 뭘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월슨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리스크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써 실제 조정된 이자율이 조정된 실제 물가를 더 내림으로써 뭐 할 것이다? 물가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위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것은 물가가 높은 물가라는 것은 트랜지토리가 아니었고 하나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팬데믹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근데 만약 다른 사람들은 뭐 했냐면
중앙은행이 액션을 크게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Monetary policy does not need to cause the slump to bring down the price growth. It must only force the economy to grow more slowly than it otherwise could. This has been hard to spot in America, where the growth has been fast in part because of surge in immigration and where the budget deficit of about 7% of GDP has counteracted a higher interest rate. Yet, the cooling of the labor market is clear from an enormous drop in job vacancies and the small rise in unemployment rate. Europe, meanwhile, has suffered so many blow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that it's hard to judge what has caused what. But rate rises will have a similar underlying effect.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정정책은 어떤 물가의 성장을 잡기 위해서 does not need to cause 이러한 재정정책이란 것은 물가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서 항상 경제가 슬럼프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항상 경제를 보다 슬로우하게 만들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it otherwise could. 그러니까 이러한 모네터리 팔로시가 없었더라면 더 성장을 했었을 거지만 만약에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는 그만큼 더 경제가 하향한다는 겁니다. 슬로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서는 감지하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빨랐다. 경제의 성장이. 왜냐하면 이민에 있어서 이민자의 수가 늘어났고 또한 GDP의 약 7%의 어떤 7%의 버젯 데피시트,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차용, 예산의 약 7%가 데피시트를 했던 것을 뭐했다? 결국 높은 이자율을 감퇴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이자로 인한 경제의 후퇴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결국 이민자의 감소, 이민의 증가와 서지와 그 다음에 정부의 활발한 투자나 비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뭐냐면 실제 노동시장의 경직이 실제 잡이 오프닝에 결국 심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한 뭐냐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노동시장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유럽은 많은 것들에 뭐가 많은 타격을 받아왔다라는 건데, 어떤 것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한 전쟁을 포함해서, 그리고 무엇을 발생시켰는지 평가하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결국엔 이자율의 상승은 결국 동일하고 유사한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Some have argued that monetary tightening simply restored the intangible sense of credibility and that central actual level of interest rate has not mattered. Yet, rule of thumb suggests that America's rate would need to rise to about today's level, as the economists noted in 2022. It is true that energy and food prices push up the headline inflation, only to fall back. But in America, the Eurozone and Britain interest rate rise has fairly well calibrated to the rise in core inflation, and which exclude those volatile prices. 그러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재정정책의 모네터리 타이트닝, 재정정책의 긴축 정책이 뭘 했냐면 보이지 않는 신뢰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단순히 회복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의 실제적인 레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Yet, 그러나 rule of thumb,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rule of thumb은 어떤 제한을 하는데 미국의 레이트는 뭐하게 대략 지금 현재의 레벨에 뭐랄까 rise할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거는 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에 뭐하냐 노리를 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그만큼 이자율이 상승했었어야 됐단 거를.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뭐냐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음식물들의 가격은 실제로 보이는 물가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도 결국엔 다시 내려갔죠. 그러나 미국과 그 다음에 유로존,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러한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상당하게 잘 칼리브레이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칼리브레이트 했냐면 코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잘 녹아들어갔다는 겁니다. 뭐하냐면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심한 가격들을 제외한 코 인플레이션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자율의 상승이 물가의 하락을 야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였다. 물가는 잡혔을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그 전에 과거에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경제의 후퇴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하락했는데 이번엔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It is vital that policymakers draw the right lesson from the pandemic, given the danger that they will face more episodes like it. 그래서 vital, 중요한 겁니다. 정책 입양자들은 뭐하는 건 입양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으로부터 옳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하냐? given that 이러한 위험이란 것은 뭐냐? 그들이 뭐냐? 이와 유사한 똑같은 에피소드를 당면할 것이란 그런 위험을 전제하에 팬데믹 이후에 받은 그들의 레슨들을 잘 기억하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Many central banks have over the long term more or less hit the inflation target that
were adopted around the world in the 1990s. 많은 중앙은행들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긴 세월 동안에 다소 인플레이션 타겟에 도달합니다. 그러한 인플레이션 타겟은 뭐냐면 1990년대에 전 세계에 걸쳐서 수용되었던 인플레이션의 타겟에 도달해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there was an era in which supply shocks were rare and rich world government were on the whole physically prudent. 근데 그 1990년대에 설정했던 인플레이션 타겟이란 것은 뭐냐면 그때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어떤 공급의 어떤 난제, 공급의 충격이 거의 없었을 때고 웨어했을 때고, 또한 선진국들의 정부들이 on the whole 대체적으로 개체적으로 재정이 좋았다는 거죠. 프루던트했다는 겁니다. 사려 깊었고 상당히 건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trade wars and grand transition and further pandemic and vast public debts will threaten to create the inflationary disruption with which central bank will have to grapple. 그러나 오늘은 뭐냐면 무역 전쟁, 그 다음에 그린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그 다음 유행, 보다 또 따를 수 있는 질병과 유행, 그 다음에 거대한 어떤 퍼블릭 재정 적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뭘 하냐? 후에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아마 서퍼, 결국 이걸 가지고 결국 다시 직면하게 될 그러한 물가의 disruption, 결국엔 그 물가의 어떤 갑작스런 변화, 그런 것들을 결국 창조해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How they achieved today's victory over the high inflation therefore matters. 그래서 말합니다. 이러한 고물가를 에 대한 오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가 달성했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It was not just a stroke of the luck. 이것은 단순한 행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국엔 성공적인 물가를 잡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잡았냐면 결국 이자율의 상승, 결국 금리 상승을 통해서 물가를 잡았던 거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러한 물가의 디스럽션, 어떤 충격이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들은 결국엔 종종 더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기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